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동적 결혼 기술을 위한 부부 대화와 갈등 해결 이렇게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강의를 할 최규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말하기 기술 6가지 중에서 4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자학의 수레바퀴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 구조는 내가 이렇게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거기에 느끼는 감정과 이 소망과 행동을 이제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이러한 자각, 이 나라는 거는 이러한 5가지 그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자각하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 대화의 기술에 있어서는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를 내가 이렇게 대변해 준다. 이제 이런 기분으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라. 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대화 기법이나 뭘 이렇게 알아도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이 약한다든가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적으면은 이렇게 자기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바라고 행동하는 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라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고 들은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감정을 이렇게 나누면은 뭔가 이렇게 조리 있는 대화가 되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소망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기법에 있어서 그 내가 이렇게 상대방의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근데 이렇게 소망은 우리가 이제 얘기로 하면은 이미터 복습인데, 그 내가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이런 소망이 이렇게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필요한 이런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이러한 그 소망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거를 이루기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이런 관계가 되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서 표현해주고 그것도 이렇게 실현시키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 이게 부부 관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균형 내진 이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한 소망은 내가 이렇게 독심술을 해서 뭐 당신 이거 원하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말한 것에 근거해서 당신 이것을 원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남편이 그 이제 좀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 하는 뭐 이러한 그 얘기를 갖다 했다면은 아, 그 남편은 집에 오면은 좀 편히 있고 싶어 하는 이런 소망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죠. 아니면은 또 남편이 아내와 이제 어떤 그 백화점이나 어디 갔더니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옷을 골랐다가 그냥 내려놓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아내 입장에선 저러한 그 옷을 입고 싶어 하지만 좀 가격이 비싸서 그냥 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그 보고 들은 거에 이 관찰을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당신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어디 외출할 때 좀 마음에 드는 이러한 옷을 갖고 싶어 하는군.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주면은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 거나 이렇게 행동한 거에 근거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결혼 생활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만으로 이어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해준 거가 한 10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내 소망을 들어준 거가 1, 2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시면 이제 억울하고 이게 분하다 이제 이래서 어, 부부의 이 불만과 이렇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자신을 위한 소망과 이런 그 상대방을 위한 소망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 균형을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망 부분에서 제가 이미 이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이렇게 하다 부부관계와 이렇게 부부 이 생활을 갖다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냥 특히 남성들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냥 그걸 받고 이렇게 받는 거를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이제 이런 그 습관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밥을 해 주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나도 아내한테 뭐 이렇게 밥을 또 그 상황에서 해줄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해주면은 이렇게 직접적인 물건대 이렇게 물건의 교환은 아니지만 그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행동을 해준 거에 대해서 그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또 표현해 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균형이 이르고 이렇게 그 상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에 그 이제 그런 그 속담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로 천냥빚을 이렇게 갚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그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빨래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또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주고받는 이제 이런 거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했던 행동, 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할 행동, 뭐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 이렇게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5가지 영역을 이용해서 그 6가지 그 말하는 이런 이 기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예를 갖다 이렇게 들어본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그 I 스테이트먼트로 시작하라고 있죠. 내가 보기에는 어, 그 당신이 그 요즘에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어, 그 일주일에서 어떤 때는 이제 그 7시 이전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지난 한 3일간은 11시 이후에 그것도 나한테 늦는다 뭐 이런 말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보고 들은 거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이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거나, 또 어떤 때는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그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속상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당신이 이렇게 들어올 시간에 이렇게 안 들어온 걸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일이 이렇게 벌어질 때 내가 그동안에 그 했던 행동은 늦게 들어오면은 어떤 때는 이제 일찍 들어오라,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 했지만 당신이 어떤 때는 앞으로 일찍 들어올게,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할게, 이런 말을 그 하면서도 또 실제로는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 나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게 적어도 한 4일은 그 7시 이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가족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갖다 이렇게 보내고 혹시 당신이 어떤 회사 일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늦을 때는 적어도 나에게 이렇게 늦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늦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을 위한 이 소망을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집에 오면은 좀 편히 쉬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도록 당신에게 행동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드리도록 많이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어떤 이 소망이 있다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보내는 좀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앞으로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의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내가 그 남편이 이렇게 늦은 게 들어오는 어떤 이 귀가 시간에 이렇게 관련된 이런 그 의사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너무 말이 많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다 들어줄 남편이 어디 있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서 야, 이거 대화법 굉장히 복잡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일단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냐면은 이 자극의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주면은 어떤 사안에 이렇게 관련돼서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단은 받아들였으면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대화 기법에서 어떨 때 이렇게 이 모든 이 자학의 수레바퀴 영역을 활용하고 어떤 때는 일부분만 활용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또 뒤에 가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들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은 아주 이렇게 멋있는 네, 이런 칭찬이 이렇게 되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당신이 이게 설거지를 그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내 생각, 당신이 나를 배려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이렇게 멋있는 우리가 이렇게 칭찬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어이구 어쩌려다 당신 이렇게 그 설거지를 했네. 뭐 어디 세상이 어떻게 뭐 변했나 아니면 뭘 이렇게 잘못 잡수셨나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빈정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실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다르겠지만 정말 그 남편이 조그만 행동이라도 이렇게 변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는 꼭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라.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특히 아내가 어떤 옷을 새롭게 입었다든지 아니면 미장원에 이렇게 갔다 왔다든지 이제 이렇게 그 있을 경우에는
당신이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죠. 아니면은 당신이 이렇게 이 빨간 뭐 이렇게 드레스를 입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당신 이렇게 미에 대한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감정 아주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또 당신이 이렇게 머리 그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예뻐 보여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기뻐하고 아 남편이 나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아내들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는 거가 그 남편은 또 어떤 때 다른 여자를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감각 정보와 뭐 이렇게 그 감정을 이 두 영역을 이용해서 칭찬을 잘 해요. 이렇게 김 여사님 뭐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예뻐요. 김 여사님 배우니까 너무 이렇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그 칭찬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뭐 이런 칭찬을 갖다 않거나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그 요구하는 거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하고 관심 쓰는 거 반만이라 좀 나한테 좀 해줘봐 뭐 막 속삭이면 이인가나 뭐 이렇게 그 말이 나오시는 이렇게 아내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앞으로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라.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줄 때 그냥 당신 너무 이렇게 멋있어요. 뭐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당신이 방안을 이렇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밥을 해줘서 고마워요. 어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이렇게 한다면 이제 식사하기 전에 당신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맙다 아니면은 칭찬한다 이런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은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한 가지 영역 아니면은 두 가지 영역을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감사하기. 당신이 20년 동안 나하고 이렇게 살아주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줬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떤 때는 고맙고 이렇게 감사드려요. 먼저 이런 얘기를 그 남편이 아내한테 아니면은 뭐 특별한 카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현해 주거나 또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말하기 이렇게 어려우면은 뭐 그런 편지를 쓰거나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그 아내의 너무나 이렇게 감동스러워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그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일찍 퇴근해서 아이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걸 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좀 친절하고 이렇게 좀 아이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아빠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남편도 아주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렇게 팁을 갖다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이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한 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회로가 특히 이렇게 두뇌에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열려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관계 회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관계 회로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뭐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다가가서 여보 이 얘기 좀 해. 아, 나 지금 바빠 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밀쳐낼 수가 있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 관계 회로가 열려 있어가지고 여보 나하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 뭐 이렇게 했는데 아, 나 이렇게 바빠. 아, 좀 나중에 얘기해.
또 이렇게 짜증낸다든가 뭐 간단한 이렇게 스킨십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밀쳐낸다든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관계 회로가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두 분 이 사이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부부 이 관계 회로는 좀 닫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답하신 이런 분이 계시면은 감사하기를 이번부터 이렇게 꼭 이렇게 실천을 갖다 해보세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친근해진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그 세 번 이상 이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이 상대방한테 이제 관계 회로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문자로 해도 뭐참 괜찮아요. 근데 문자로 이렇게 할 때 뭐 당신 고마워 뭐 이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한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고마워.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주 이렇게 멋있는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숙제를 하고 또 게임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네 일에 이렇게 책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마음이 흐뭇해. 뭐 이제 이렇게 그 표현 갖다 해주면은 또 자녀들한테 좋은 이런 이 감사의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 주 이렇게 숙제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하기 하루에 세 번 이상 또 감사하기 또 이렇게 세 번 이상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말을 하기 전에 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감각 정보를 말하고 이제 생각을 말하는 이런 그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과 이렇게 소망을 구체적으로 그 표현하는 이런 그 실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돼요. 당신 뭔가 좀 나한테 이렇게 좀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생각이지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당신이 요즘에 나하고 같이 보내는 이런 시간이 적거나 내가 이렇게 좀 뭐 옷을 새롭게 입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든지 해도 거기에 대한 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나한테 좀 관심이 덜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서운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원하는 거는 뭐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뭔가라도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주고 또 말도 해주고 이제 그러면은 나도 당신한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원하는 뭐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표현 갖다 해주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가능하면은 좀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적어도 뭐 세 가지, 적어도 네 가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 대화 기법에 좀 많은 이렇게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면은 꼭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새 신을 신었을 때 이렇게 이 발에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 대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기법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향상되다 보면은 아내가 또 이런 기법을 배워서 남편한테 하고 남편이 이렇게 배우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하시게 되지면은 훨씬 대화 내용이 풍부하고 오해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부부 관계 아니면 인간 관계가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숙제를 꼭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방법, 이 듣기 주기라고 하는데, 이 경청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